소국장님, 네. 14시간 동안 14차 공판이 진행이 됐대요. 최장 시간 동안. 야, 그런데 진술조서하고 증인들의 신문 좀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한 증인들 이게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특검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의 번호를 받았다. 뭐 그래서 연락을 취했다. 뭐 이제 이런 진술을 했는데 그래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제 준 적이 있냐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종 차관이 그렇다고 하면 뭐 그런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영국 제1기획 상무 같은 경우도 당시에 법무팀으로부터 삼성 법무팀의 조언을 받아서 뭔가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특검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과 실제 지금 공판 과정에 나와서 증인들이 얘기한 내용과 이걸 자꾸 말을 지금 뒤집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증인으로 불렀는데 삼성 측도 좋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당사자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결국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탄핵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은 조사를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정유라에게 줬던 78억. 이것은 내가 그냥 준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대해서 질책을 가하면서 강요에 의해서 줬다. 그것은 난 뇌물죄가 아니다. 강요에 의해서 준 부분이 때 상당히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팀에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안 되니까 재판정에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박영수 특검팀에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뭐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그 서로의 증언 자체가 이제 상반되니까 이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증언으로 소환할 수밖에 없던 그게 이제 특검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보다 그러면 삼성 이재용 회장 측에서는 이게 강압적으로 준 것이다. 결국 뇌물죄가 아니다. 이런 걸 입증하려는 것이죠. 네, 이제 그게 일전에 그 탄핵 정부에서도 한번 이야기됐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행정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이게 이제 권력적 사실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은 강요에 갔으니까 이게 뇌물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뭐 또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이거는 그 당시에 강압적 분위기가 없었다. 이렇게 상반되니까 직접 진술을 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다음 주면 시작이 되죠. 그죠? 저희가 그러한 모습, 거기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도 한번 직접 봐야 되겠고요.